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해나 냉해 피해는 물론이고 벌레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텃밭 가꾸기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저희 채널이 텃밭 가꾸기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조회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언제 텃밭 가꾸기에 많은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언제 많은 작물을 심어 재배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달이 5월달과 6월달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과 6월달에 아주 많은 분들이 작물 심기를 이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는 달은 12월달과 1월달은 물론 겨울이니까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회수가 적은 달이 바로 2월달과 3월달 그리고 4월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5월달이나 6월달에도 물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지만 추운 겨울은 물론이고 2월달에 정말 많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도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저희 채널이 전문 농가보다는 작은 텃밭 가꾸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는 시기보다 좀 일찍 심어 재배하게 되면 정말 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완전히 풀리기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 반등이 바로 저희 채널 조회수가 5월달과 6월달에 집중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정말 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3월달이나 4월달에 좀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을 심게 되면 벌레 걱정 없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텃밭 가꾸기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풀 제거인데 풀도 거의 낫지 않기 때문에 풀 뽑을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하게 되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텃밭에 수분 함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물 주는 횟수도 정말 줄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씨앗 파종하는 과정에서 물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5월달과 6월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추위에 강한 작물들을 3월달이나 4월달 더 빨리라고 한다면 2월달부터라도 심어 재배해보세요 라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또 반대로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는 시기보다 좀 늦게 심어주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김장배추나 김장무, 쪽파 같은 경우 빠르면 8월 중순부터도 모종으로 옮겨 심기를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온 피해로 모종이 죽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늦은 9월 초나 9월 중순에 심게 되면 고온 피해 걱정 없이 이렇게 가을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봄에는 좀 일찍 그리고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심을 경우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냉해 걱정인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날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이렇게 좀 일찍 심었거나 가을에 조금 늦게 심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다는 일기예보만 본다 하더라도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냉해는 물론이고 겨울 동안 동해 피해, 심지어는 벌레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흰색 부직포인데요. 많은 분들이 잡초매트나 한냉사를 많이 알고 계신데 이 흰색 부직포는 많이 모르시거나 많이 활용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검은색 부직포인 잡초매트나 그리고 모기장 같이 생긴 한냉사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검은색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잡초를 잡기 위한 매트이고요. 그리고 한냉사 같은 경우에는 벌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색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 씌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처럼 월동을 하는 작물을 키우면서 동해를 예방하는 데도 활용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기성과 투광성이 있다 보니까 한냉사처럼 벌레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보통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 활용 예를 설명드려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른 봄에 작물을 심고 갑자기 서리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다고 한다면 밭에 가셔가지고 흰색 부직포를 덮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날씨를 볼 게 아니라 씨앗을 파종하고 그 위에 바로 이렇게 흰색 부직포를 덮어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이른 봄에 심는 완두콩이라든지 그리고 감자라든지 이와 같은 작물을 심은 다음에 서리 피해가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흰색 부직포를 덮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월동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비닐을 많이 활용해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닐을 많이 활용해서 덮어주었는데 요즘은 비닐보다는 이 흰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월동 준비를 해주는 편이에요. 보통 비닐을 덮어줬을 경우에는 겨울 동안에도 날씨가 풀리게 되면 그 안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웃자라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이렇게 싹이 나온 이후에 큰 눈이라도 오게 되면 그 눈 무게 때문에 싹이 부러지기도 하는데 흰색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겨울 동안에 싹이 웃자라거나 큼직하게 자랄 걱정을 좀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인데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모종을 정식하기 때문에 이후에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덮거나 또는 한냉사를 씌워주는데요. 비닐을 덮었을 경우에는
마늘과 마찬가지로 겨울 동안에 날씨가 풀렸을 때 양파잎이 옷자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파 월동 준비를 비닐로 했다라고 한다면 일부 비닐을 찢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통기성을 확보해 주셔야지만이 양파가 겨울 동안에 옷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닐이 아닌 흰색 부직포로 씌워졌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흰색 부직포를 찢을 이유 없이 그대로 겨울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양파 모종이 옷자랄 걱정도 없고, 그리고 중간중간 와가지고 보양해준 흰색 부직포를 찢을 일도 없다 보니까 건강하게 양파를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겨울 동안에 노동력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흰색 부직포를 시금치 재배 과정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거의 매해 이렇게 흰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시금치 월동 준비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땅이 얼기 전에 시금치밭에다가 덮어주게 되면 겨울 동안에 또 푸릇한 시금치를 맛보실 수가 있고요. 시금치뿐만 아니라 냉이라든지 상추, 심지어는 쑥갓까지도 이렇게 흰색 부직포를 몇 겹 덮어주게 되면 겨울에는 물론이고 월동 이후에도 더 빠르게 이와 같은 작물들을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흰색 부직포 활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벌레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흰색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도 있지만 투광성도 있다 보니까 검은색 부직포와 달리 식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게 보호막을 설치해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벌레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농자재는 한냉사라고 볼 수 있지만 흰색 부직포 같은 경우에도 잘만 구입하게 되면 충분히 벌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어서 설명드릴 어떤 흰색 부직포를 구입해야 되고 어떻게 흰색 부직포를 활용하는지 설명드릴 건데 이 부분 꼼꼼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동해 피해나 냉해 피해는 물론이고 벌레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이 흰색 부직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흰색 부직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잡초를 잡는데도 이 흰색 부직포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통기성은 물론 투광성도 있다 보니까 잡초를 잡는 데에는 흰색 부직포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때는 잡초 매트, 말 그대로 흰색이 아닌 검은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덮어주시게 되면 잡초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 부직포를 텃밭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흰색 부직포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터널을 만들어서 흰색 부직포를 덮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대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비닐로 멀칭하는 것과 달리 흙으로 덮어주기보다는 고정핀으로 꽂아가지고 고정하는 편이에요. 통기성이 있다 보니까 바람에 많이 날리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검은색 부직포보다 더 얇기 때문에 흙으로 덮어줄 이유 없이 핀으로만 꽂아주더라도 바람에 날릴 걱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흰색 부직포를 구입할 때는 넓이와 구람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길이 부분이 있는데 길이는 물론 길면 길수록 비싸겠죠.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길이별로 구입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이 폭과 구람수입니다. 보통 흰색 부직포 폭 같은 경우에는 1.8m 그리고 2.1m 그리고 2.4m 이렇게 자단위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두둑폭보다 더 넓은 것을 꼭 구입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작물을 1년 심기 하기 위해서는 50에서 60cm 정도로 두둑을 만들어주고 2월 심기를 할 때에는 1m에서 1.2m 정도 넓이로 해가지고 두둑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점을 고려해서 흰색 부직포 폭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1.8m 같은 경우에는 1년 심기로 두둑을 만들었을 경우 그리고 2월 심기 두둑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2.4m 정도의 폭을 가진 흰색 부직포를 구입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개인적으로 흰색 부직포를 구입할 때 폭이 좀 넓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려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일항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께도 얇기 때문에 너무 폭이 넓다라고 한다면 접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접혀진 부분은 핀으로 고정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실 때 조금 단가가 비싸더라도 폭이 좀 넓은 것을 구입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구람수가 있는데요. 18g, 40g, 50g 물론 더 다양한 구람수가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판매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그람수를 사야 되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각 상황별로 적당한 그람수가 있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전문 농가가 아니라 텃밭 가꾸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람수가 높다는 것은 흰색 부직포의 두께가 두껍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운 것을 구입하기보다는 단가가 저렴한 좀 얇은 것을 구입하셔가지고 상황별로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한 겹으로는 동해나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2겹이나 3겹으로 덮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따뜻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두꺼운 것을 덮어줄 이유가 없겠죠. 이땐 한 겹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겹으로 덮어줬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이 된다 라고 한다면
얇은 것을 다시 한번 이중으로 덮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흰색 부직포를 벌레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0이나 50g처럼 두께가 두꺼운 흰색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통기력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레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 흰색 부직포를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얇은 흰색 부직포를 구입하셔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인사보다는 통기성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한여름이라든지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물론 어렵지만 조금 날씨가 선선한 5월이나 6월달, 10월이나 11월달 정도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목적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꼭 얇은 흰색 부직포를 구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대 같은 경우에는 흰색 부직포 폭보다 조금 더 긴 것을 구입하거나 또는 동일한 폭으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활대를 인터넷으로 구입할 경우라고 한다면 포장을 벗기는 과정에서 활대가 확 펴지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서 포장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입한 활대를 텃밭에 활용하실 때에도 활대의 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땅에 박고 그리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혹시라도 일찍 작물을 심었는데 냉해 피해, 동해 피해는 없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급하게 촬영해 보았어요. 오늘 영상 속에서 보여드렸던 흰색 부직포 같은 경우는 대부분 3년 이상 사용한 말 그대로 잘만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재사용해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와 같은 농자재를 활용해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번 이와 같은 농자재를 구입하셔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